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좀 이렇게 큰 눈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침 일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밤, 늦은 밤, 완전 한밤중 이렇게 일단 나누신 다음에 그 시각대를 적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점의 시각대를 적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그러니까 모닝, 런치라고 제가 네이밍을 한 이 시각대의 중간에 발생하는 수유나 낮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각대를 적어보시는 거죠. 오늘은 신간을 구매해주신 독자님이신데 질문권을 구입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기가 현재 13주차 2일 됐대요. 그래서 12주차 모범 답안지 스케줄로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아기가 오전 낮잠 1, 그러니까 오전 낮잠을 토끼 육아에서 낮잠 1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이제 12주차 넘어갔을 때부터 낮잠 1이라는 호칭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낮잠이 낮잠 1, 2, 3 이렇게 넘버링을 붙여서 의미하는 게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토끼 육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토끼 육아 신간을 읽지 않으신 독자님이면 조금 이해를 지금 이 클립에서 시켜드리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6주차 이전의 아기라면은 낮잠에 뭐 넘버링을 붙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그 낮잠 1이라는 거는 오전 낮잠 그러니까 모닝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토끼 육아가 좀 특별한 경우는 이제 스트럭처를 다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서술을 해놨는데 그 스트럭처를 알고 계시면은 하루에 그냥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과일지라도 그게 정말 각각의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루 일과의 스트럭처를 딱 그냥 그대로 안 하셔도 지금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로리님이 이야기하신 이 스트럭처의 요거구나. 요것만 아셔도 달라져요, 하루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독자님이 좋은 부분은 토끼육아 그 이전 버전도 읽으셨던 독자님이신 터라 제가 질문도 사실 아무한테나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 최대 개시 스케줄도 판매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질문권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랄까? 그리고 이게 뭔지를 아는 분들에게만 약간 소통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아셔야지 이제 질문도 되고 그거가 제가 뭘 이야기했을 때 그걸 아실 수도 있고 이제 소통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토끼육아 신간 가지고 계시면 4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29페이지. 이거 짜느라고 제가 진짜 매일매일을 갖다 바쳤는데 저의 혼과 뭐 모든 노력을 다 바치는데 이 스트럭처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눈에 이렇게 딱 보여드렸는데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살짝. 아침 일겜. 아침에 일찍 깬다는 뜻이에요. 종달새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거는 제가 종달새 코스를 지금 기획 중입니다. 일찍 깨는 아기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로직이 다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지금 제가 이걸 리코딩하는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해둔 이제 신간 책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아침과 점심 사이에 아침 시작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예요. 아침 시작을 언제 할지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아기를 잘 관찰하셔서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패턴을 잘 보셔서 정하시면 되겠죠. 아침 수유 있고 아침 낮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낮잠 1이라고 명칭을 제가 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이 클립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수유가 있고요. 점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침 수유랑 오전 수유를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별에 좀 좋은 게 영어 명칭인 것 같아서 제가 아침 수유는 breakfast라는 단어를 썼고 오전 수유에서는 morning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 다음 이제 점심이 가는데 이제 점심에서 점심 수유가 있어요. 런치 피드라고 제가 했는데 그 후 중요한 점심 낮잠
낮잠 나옵니다. 런치냅. 이게 이제 낮잠 2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고요. 그 다음 오후는 이제 오후랑 저녁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영어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영어로 네이밍을 하는 게 이해에 좀 빠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는 애프터눈이라고 했고 저녁은 이브닝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수유는 애프터눈 피드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늦은 오후 낮잠 이게 이제 낮잠 3인데 레이트 애프터눈 냅이라고 네이밍했어요. 저녁 다음에 저녁 수유가 오후 수유랑 달라요. 그래서 저녁 수유는 네이밍을 디너 피드라고 했고 목욕 들어가고 막수 하루의 마지막 수유죠. 마지막 수유는 제가 베드타임 피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밤잠 들어가야 되고 유축 시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에 먹는 수유, 늦은 밤중 수유라는 명칭을 썼어요. 이게 이제 시각대로 봤을 때 언제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신간책에 완전 한밤중 수유 이거는 제가 영어로 overnight feed라고 명칭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좀 이렇게 큰 눈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침 일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밤, 늦은 밤, 완전 한밤중 이렇게 일단 나누신 다음에 그 시각대를 적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점의 시각대를 적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그러니까 모닝, 런치라고 제가 네이밍을 한 이 시각대의 중간에 발생하는 수유나 낮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각대를 적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아침 시작은 언제로 하고 있고 아침 수유는 언제 하고 있고 그럼 브렉퍼스트 언제 먹이고 있고 모닝 피드는 언제 먹이고 있는지 얘네가 지금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많이 키우게 돼가지고 이제 애가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일터에 발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발령받은 일을 잘 알아야지만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가 돌아가는 루틴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거 다 백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걸 잘 아셔야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빅픽처로 항상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좀 읽어드릴게요. 스케줄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용어 정리. 이번 클래스에서 제시하는 스케줄은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따라서 이 클래스에서 사용할 용어들을 별도로 만들게 됐어. 물론 똑개 수면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인 먹텀, 잠텀 등의 용어들은 이번 클래스에서도 언급을 해. 그런데 이번 클래스에서는 구체적이고 되게 세부적인 전략들을 적용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 아기의 질 좋은 잠과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하루 동안에 그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도록 내가 구성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 효율을 뽑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막 많이 재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막 어느 시각대건 상관없이 막 많이 재울 수도 있을 거고 왜 울음을 잘 파악을 못해서 막 주구장창 젖을 물리거나 막 계속 먹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최대 효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른도 그렇지만 어느 타이밍에 먹고 자고 막 이런 게 되게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어른 대상의 책 중에서 최강의 식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와튼 스쿨 나온 어떤 남자가 쓴 책인데 진짜 디테일하기도 해요. 그것도.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막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카페인을 먼저 먹는 거지. 탄수화물 먹지 말고. 아침에 콘프레이크랑 우유 먹는 거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내 뇌를 막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식단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으면 좋은 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 책에서는 자기 몸에 막 엄청난 실험들을 했어. 그거를 해킹이라는 표현을 해서 해요. 내 몸을 해킹해봤다고. 근데 직접 해킹을 해봤는데 아침에는 뭐 되게 질 좋은 지방이랑 뭐 이런 카페인을 같이 섞어 먹는 소위 방탄커피 아시죠? 그걸 이제 만든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걸 먹는 게 되게 뇌의 효율을 고효율로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낮잠 1을 몇 시에 들어가고 낮잠 2를 몇 시에 들어갔을 때 낮잠 2는 뭐 2시간을 몇 시에 들어가서 또 몇 시에 뭐를 먹였을 때 요거를 내가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그 수면과 관련된 그러니까 영유아 수면과 관련된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대로 안 해도 되거든. 이대로 안 해도 되는데 정말 고효율을 뽑을 수 있는 전략들을 여기 지금 최대 개시 스케줄에서 전수를 해요. 근데 이대로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읽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 수면의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읽음으로써 그걸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식단의 비유를 제가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제가 식단 관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짝 좀 제가 좀 되게 꼼꼼한 편이긴 해요. 성격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식단 같은 경우도 내가 언제 뭘 먹고 뭐 어떻게 먹고 이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 적용할 순 없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할 순 없지만 뭐가 좋은지는 알고 있으면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지금 나의 성격과 나의 라이프 패턴에 맞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모범 답안지인 거예요. 뭐든지 모범 답안지는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염두하고 아기의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스트럭처예요. 다시 들어가 볼게. 이번 클래스에서 제시하는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해. 또한 각 구간과 해당 구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합해서 만든 용어들도 눈에 잘 익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예요. 로리 컨설팅 팁까지 한번 읽어볼게, 읽는 김에. 이번 클래스에서 제시하는 스케줄은 내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재물을 발행하면서 수면교육 코칭과 컨설팅을 해왔는데 현장에서 마주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어.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독자님들이 꼭 답을 듣고 싶어하는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거야. 토끼요가를 통해 만난 많은 양육자분들은 해가 갈수록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원했지. 2018년도에 내가 국내 최초로 영유아 수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나 로리에 대한 신뢰, 토끼요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묻지마 수준으로 커져갔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답만 제시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덜어 나타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토끼요가 수면 교육의 바탕에 깔린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전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요청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는 그와 같이 현장에서 꾸준한 요청이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한 그간의 저의 심도 깊은 연구에 따른 모범 답안지와 해설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원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읽도록 합시다. 네네.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꼭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책은 진짜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독자님은 며칠 전부터 낮잠 1을 잘 못 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낮잠 1은요 사실은 그 새벽 반응과 관련이 있고 밤잠과도 관련이 있고 전체적인 낮잠들이 언제 들어가냐는 타이밍과 어떤 잡념관을 썼는지 뭐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정말 컨설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치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반응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침에 오전 5시나 6시경 그 사이에 아기가 깼을 때 반응을 주셔가지고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거나 생각보다 뭐 낮잠 1을 좀 더 일찍 들어갔다거나 이런 게 그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케줄을 받아봤어요. 근데 스케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최대 개시 스케줄이랑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야기가 그냥 지금 이 클립을 보시는 다른 후배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